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아주 밀접한 분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협박을 했으면 됐지 국토부 협박받고 그걸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예. 그 워딩 자체를 누구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협박하면 협박했지 협박 당할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예. 네. 이게 뭐냐면 지자체 관련돼 가지고 세금 예. 이거 하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단시 투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런 거 왔으면 잘됐다 이거 해가지고 막 신문에다 올려놓고 막 박근혜 정부가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을 일이지. 그거를 협박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누가 4단계 들어라 그랬어요? 4단계 해주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4단계까지 만들어준 게 이재명이에요. 그 증인 회유, 이런 범행 은폐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상 협박받을 사람이냐 협박하면 했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현주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성남시장 등등 거치면서 꽤 많은 소송을 제기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강하게 또 이런 면들이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까지 성장하게 된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됐죠.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치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고 이걸 하나의 정치 이슈로 내세우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 저는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 상당 부분 좀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호재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등등 이거를 하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걸 탄압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굉장한 정치적인 호재였을 겁니다. 예.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지금 이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행정가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주 이 정책 감각이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좋은 호재로 섰을 겁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꽤 많은 소송을 했고 또 지사직까지 이제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묻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박이라는 단어의 이 무게감은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고 이게 선거법상 당시에 국감에서 증인 선서하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단순히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저 꼼꼼한 성격이나 이런 걸 비춰봐서 과연 저렇게 그냥 툭툭 던지서 이야기했을까? 또 그전에 형 병원 입원 등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이 협박이라는 의미도 제가 볼 때는 말 단순히 꼬인 건 아니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계산적인 발언이 아니었던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사자가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 측근들이 그걸 좀 회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 그 메시지나 전화를 하는 그 타인의 휴대전화가 어떤 기종인지까지 신경 쓰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문기 팀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공격이 들어올 때 많은 보고를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네. 내가 통화한 그 김문기와 얼굴을 본 김문기가 동일 인물인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만났던 역사는 2009년이잖아요. 그때부터 만났고요. 다 예. 알고 있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왜 통화를 합니까? 예.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저한테조차도 삼성폰을 샀더니 정진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삼성폰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재명한테 초록색으로 문자가 뜬대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파란색으로 뜬대요. 오. 그래서 초록색으로 문자 오는 사람하고는 잘 통화를 안 한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빨리 아이폰으로 바꿔라. 아이폰으로 저도 바꿨습니다. 2달 만에.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평소에 아이폰 쓰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메시지 보내면 이게 메시지 창이 파란색으로 뜬답니다.
그 삼성폰, 갤럭시 폰을 쓰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내면 그게 초록색으로 떠서 아, 이 사람은 녹음이 되는 갤럭시 쓰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 쓰는 사람이구나. 그걸 파악할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지금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김문기 처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는 2015년 기준으로만 보아더라도 같이 그 호주, 뉴질랜드를 갔던 기준으로 봐도 알고 지낸 지가 6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내하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고 파악했다. 그게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종에 따라서 워딩도 조절했을 정도의 치밀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 본질은 수많은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녹음 안 되는 줄 알고 수많은 통화를 했다. 그런 정도인 거고 또 실제적으로 이 말하자면 그 재개발 정책 관련해서 이미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시에 같이 들어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장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담당자였다는 측면에서도 모르다 뭐 그냥 단순한 보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사실은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방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같이 엘리베이터 타도 저도 모르거니와 그분들도 공무원일 텐데 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저 여행을 갔을 때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람하고 섞이기 싫어서 아무 말 하기 싫어서 좀 더 아는 사람으로 골라서 데려간 게 김문기였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뭐 결국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어떤 그 과연 몰랐을 수 있을까 그런 의혹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